반가워요. 저는 홍수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M2 학생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죠? 네, 저도 보고 싶습니다. 아, 보고 싶다고 안 했다고요? 네. 집에서 어떻게 학습은 잘 되고 있나요? 자, 선생님은 오늘 리딩 학습, 리딩 공부가 조금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잉글리시 가드는 리딩, 즉 사고력을 길리는 데 목표로 리딩 공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력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읽기와 이해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제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 사고력의 첫 번째 단계인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글에 대한 내용의 이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하면서 엘리트로 이제 되는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리딩 가이드를 통해서 좀 더 단어나 문장이나 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게 생각하게끔 도와주고자 합니다. 자, 다들 숙제 카페 확인해 보셨죠? 자, 숙제 카페 보면은 오늘의 리딩은 맞습니다. 유닛 15 Moving Sculpture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처럼 이렇게 교재하고 워크북 다 준비되셨죠? 네, 지금 선생님처럼 충분히 이렇게 같이 동시에 보면서 하셔도 괜찮고요. 충분히 영상을 통해 이해가 되신 후에 따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먼저 M2도 마찬가지만요.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잘 읽기입니다. 그럼 또 잘 읽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잘 들어야겠죠? 잘 듣고 읽기가 먼저 우선순위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듣고 읽어봤는데, 자, 옆에 보시면은 사고력, 워크북의 방향타점이 보입니다. 자, 먼저, 키네틱 스컬프처의 정의와 동력에 대한 무빙 스컬프처 대표 작품과 작가, 그리고 어떻게 각 동력에 의해 작품이 표현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나요? 자, 이 방향타 질문에는 여러 가지 좀 질문이 같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키네틱 스컬프처가 무엇인지, 자, 그 다음에 그 스컬프처의 대표 작품과 그 작품들의 작가는 누구인지, 그리고 moving, 다시 말하면 움직인다고 되어 있죠. 그 움직이는 원동력은 또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정확하게 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 그에 대한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원인은 단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워크북 보시면은 먼저 단어나 표현의 이해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단어들이 여러분들 충분히 도와줄 수도 있지만 부족할 수도 있지요. 전부 다 개개인적으로 단어에 필요한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워크북에 없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찾아서 반드시 단어 이해가 되셔야 되고요. 그런데도 가끔씩 그런 경우 있죠. 단어 다 아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해석이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분명히 문장에 대한 구조, 문장의 이해가 조금 덜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책과 함께 이 두 가지를 조금 도와주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글의 요지가 되는 문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려운 구조에 대한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한 몇 개만 같이 샘플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먼저 Moving Sculpture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는 문장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디냐면은 맞습니다. 바로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 혹은 여기 세 번째 줄까지 이제 키네틱 스컬프처가 무엇인지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most sculpture. 다시 말하면은 대부분의 조형물들. 조형물이란 말이 어려우면은 동상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대부분의 조형물들은 object, 과목인가요? 과목 subject입니다. 혹시 헷갈릴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자, 물체랍니다. 뭐 하는 물체냐면은 요게 포인트입니다. only stand. 뭐예요? 맞죠?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한 물체들을 우리는 조형물이라고 하는데, to move, 뭐 하기 위해? 맞아요. 움직이게 하기 위해 디자인된 스컬처가 있대. 그래서 this.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때의 this는 대부분의 스컬처, 다시 말하면 움직이지 않고 only stand, 그냥 서 있기만 한 스컬처일까요? 아니면은 움직이기 위해 디자인된 스컬처일까요? 둘 중에 정답은 맞습니다. 바로 두 번째죠. 움직이게 하기 위해 디자인된 스컬처들을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맞아요. kinetic sculpture라고 부릅니다. 오, 이제 정확히 이해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얘는 로봇인가요? 사람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게? 그런 오해를 살까봐 한 문장 추가드립니다. 뭐냐면요, a kinetic sculpture는 any sculpture with moving part이요. 다시 말하면은요, 학교에 보면은 뭐 초등학교 보면 뭐 이수신 장군, 뭐 세종대왕 막 이렇게 막 동상들 있잖아. 이런 동상들이 움직이는 동상들을 완전 진짜 사람처럼 움직이는 동상들을 kinetic sculpture를 하지 않고요. moving part이야. 어느 한 부분, 움직이는 한 부분만 가지고 있는 조형물들을 우린 kinetic sculpture라고 한대요. 다시 말하면 팔만 움직인다던가 다리만 움직인다던가 혹은 좀 무서운 얘기지만 목이 움직인다던가 목만 움직인다던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달려있는 조형물을 우리는 kinetic sculpture라고 부른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한 건데요. 우선 그 방향타 질문에 대한 하나의 질문은 이제 좀 소화가 됐습니까? 네. 도대체 kinetic sculpture가 무엇인지 이제 좀 정확히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도대체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힘으로, 어떤 동력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해만 진행되면 되는데, 옆에 잠깐, 여기 워크북 볼까요? 아주 친절하게 잘 정리해 두셨죠? 세 가지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네요. 하나는 wind, 하나는 모터, 마지막으로는 manpower입니다. 자, 교재에서 볼까요? 두 번째 문단에 보이세요? wind power.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이죠? 세 번째 단락에는 여기 모터. 마지막으로는 빈칸. 그럼 선생님 전 답을 아십니다. Your man입니까? manpower니까? 아니요. 옆에 문제 보면은 나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나옵니다. 네, hand. 다시 말하면 손을 움직임으로써 움직여지는 조형물이 있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Your hand up and down. 위아래. 노래 부른 거 아닙니다. 자, 위아래로 움직여서 이제 움직이는 조형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으로, 세 가지 원동력이죠. 이런 세 가지 원동력으로 움직이는 조형물이 있고요. 각각에 대한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작품 그런 거 충분히 읽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방향타 질문 다시 한번 챙겨볼게요. 도대체 kinetic sculpture가 무엇인지 이해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가 이제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어떤 걸 이야기해 주고 싶냐면은, 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으로써 좀 어려운 구조의 문장들이 중간중간 섞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조금 도와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가장 눈에 띄는 건 요 3번 다음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Most of them have long metal arms that spin in the wind 라는 부분인데, 이런 문장들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이렇게 대명사들이 있으면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대명사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대부분 그들은 막 산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약간 문법적으로 이렇게 that 같은 게 나오죠. 자, 요런 거랑 비슷한 구조의 문장이 바로 4번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3번을 하시면은
4번 문장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장. 3번 문장이 아니죠. 아무튼 3번 다음에 있는 문장입니다. Most of them. 대부분은 이란 말입니다. 대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긴 금속팔을 끊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이 주어 부분 정확히 해석한 거 아니에요? of them 빼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긴 금속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의 대부분입니까? them. 뭔지 모르니까 앞에 문장 봐야지. Whenever the wind blows some parts. sculpture. 뭐죠? 이 part인가요? 그럼 좀 뭔가 이상한데요? 자, 여기서 또 답이 유출되나요? 옆에 문제 보면은 2번 문제 잠깐 보세요. 다음 문장에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네, 맞습니다. 조형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2번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때의 대문 뭐냐면요. 네. 이 사람이 만든 조형물들의 대부분은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조형물들의 대부분은 다 뭐를 갖고 있다? 네, 긴 금속 팔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떤 팔이냐면요. 맞아요. That spin in the wind. 뭘로? 바람으로. 됐어요. 바람으로 회전하는, 바람으로 도는 긴 금속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작품 중에 대부분들은. 됐습니까? 그래서 이 4번 문장 다음 그것도 이제 해석이 되죠. They. 되셨습니까? 그럼 이때 they는 뭡니까? 그죠? 그것들이면 뭐야? 긴 팔을 갖고 있는, 그죠? 이런 조형물들. 이런 것들은 눈길을 아주 뭐한대요? 캐치아이. 눈길을 잡는 독특한 패턴들을 만들어냅니다. 움직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요 구조의 문장이 지금 현재 특히 워크 보면은 없습니다. 그죠? 특히 most of them은 없죠? 그래서 요거 3번에 있는 문장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이해해 주셨으면 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또 똑같은 구조의 문장입니다. 또 나오죠? One of them. 요 부분 보여요, 여러분들? One of them has a pair of wings on a ring. 자, 또 중요한 건 이때 them이 뭘 가리키냐입니다. 이것들 중 하나는 됐어요? 이것들 중 하나는 한 쌍, 뭐요? 날개 한 쌍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반지 위에. 되셨습니까? 다시요. 이것들 중 하나는 반지에 한 쌍의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말이야. 쉬운 말로 말하면요. 그죠? 그럼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들이. 앞에 나오죠? 네. 그 윤덕로가 만든 조그만한 반지를 얘기합니다. 그 반지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만든 것들 중 이 사람이죠. 윤덕로 씨가 만든 것 중 하나는 반지에 날개가 있어서 그게 막 한 쌍 날개가 있대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이어지죠. 너의 손을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네, 새처럼 퍼덕퍼덕거린답니다. 날개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문장에 의해서 선생님이 강조해 싶은 거는 이렇게 대명사 댐들이 나올 때 이때의 댐이 뭐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문장 이해가 네, 정확히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선생님은 요 두 개의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네, 글을 읽다가 이런 말들 나와도 충분히 그에 대한 내용의 인지가 되었으면 이 단어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시죠? 자,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어려운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드시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고 쪽지든 아니면은 댓글이든 반드시 물어봐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실력이 점점 쌓아지는 M2 학생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의 이해가 충분히 되셨으면은 네, 선생님은 확실합니다. 뭐 제너럴 퀘스천 충분히 대답할 수 있고요. 교재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충분히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워크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많이 듣고 읽어주시고 문장의 이해 충분히 연습해 주시고 아셨죠? 자, 그러면 열심히 하는 모습 기대하면서 네, 여러분들의 피드백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